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리플 우유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아침밥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식당에서는 비트코인 스페셜 그리고 리플 스페셜로 아침이 제공이 되는데, 이 음식을 드신 분들은 추첨 티켓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닌텐도 스위치를 선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리플 스페셜을 아침으로 먹음으로써 리플 XRP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소식인데, 이 Financial Daily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날짜가 2019년 미국 날짜로 1월 25일날 이렇게 발매가 된 것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 제목처럼 금융 관련된 그런 정보를 다루고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것이 꼬리 형님입니다. 그리고 당일 리플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리플사의 목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저런 기사들이 있죠.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뭐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리플사는 이제 전 세계 계속해서 언론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자, 자신감 있는 이 모습이 멋있네요.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BI에 관한 소식입니다. 제가 어제 기타오 회장 인터뷰를 번역을 해서 올렸었는데, 이 기타오 회장의 그런 사업 중심을 보면은 거기는 항상 XRP가 있었죠. 모든 것에 전부 다 XRP를 연결을 시켜서 XRP를 중심으로 사업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기타오 회장의 계획을 엿볼 수가 있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타오 회장은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 쪽에도 이렇게 사업을 진출을 시키고 있는,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제가 지나가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제대로 된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일본 SBI가 러시아 쪽 두 곳의 은행들과 함께 SBI의 자회사입니다. SBS 은행에 투자하게 된 것은 리플사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왜냐?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BI 그리고 러시아의 두 은행, 그 은행 중에 하나는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상호 투자 펀드, 이 두 회사는 일본의 SBI의 자회사인 SBS 은행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 투자 체결은 바로 리플사의 아시아 지역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데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또 이 투자 내역 체결 같은 경우는 푸틴과 아베 총리가 만나고 있을 때 성사된 그런 계약이다. 그 다음은 이제 SBI에 대한 소개, 기타오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타오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XRP는 빠르고 사용처가 확실하고 실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확장성,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데 비용이 이제 다른 어떤 암호화폐보다도 저렴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나는 XRP가 국제 암호화폐들 중에서 중심이, 기축이 될 것임을 굳게 믿는다. 이제 기타오 회장 같은 경우는 거의 XRP에 올인을 했다라고도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렇게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업 계획을 확실하게 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기타오 회장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 투자자로서도, XRP 투자자로서 이렇게 마음이 놓이는, 이렇게 위안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사를 보게 된다면은, 러시아와 일본의 합동 투자는 스마트시티 건설을 하는 데 있고, 친환경적 기술과 발전된 기술을 사용해서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SBI는 많은 부분을 컨트롤하게 될 것이다. RDIF,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5개국의 중요 투자자들로부터 400억 달러를 모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여기서도 이제 제대로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RDIF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국의 마 회장, 알리바바, 그리고 엔트파이낸셜의 우두머리죠. 마윈과도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 거기에서 또 뭔가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 이 XRP가 이 RDIF 또 힘을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이 연결이 될지 아직 모르는 일이죠. 자, 아무튼 이 RDIF 저희가 이제 레이더에 놓고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새로 알려드릴 정보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최초의 국경 간 거래를 완료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전통적인 금융기관 스탠다드 차타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무역 금융 거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이제 비즈니스 타임즈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유닛은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분산 원장 기술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최초의 국경 간 무역 금융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스탠더드 차터드에 관한 뉴스를 들고 왔느냐, 왜 들고 왔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2018년 스웰에 있었던 그런 모임입니다. 미팅 중에 하나에서 참여한 은행들이 있는데 미쓰비시 은행이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 그리고 웨스트팩, 스탠더드 차터드 여기 있죠. 그리고 방코 센탠더, 시안뱅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SBI. 자,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은 이제 리플사의 파트너이고, 이제 대부분은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그런 회사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끼어있는데 스탠더드 차터드가 있습니다. 바로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스탠더드 차터드가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송금을 완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우리 은행은 고객 전체 공급망을 지원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로 완료할 수 있는 완벽한 무역 금융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자유로운 현금 흐름과 운전 자본을 제공합니다. 이 현금 흐름은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으며 재투자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HSBC,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은행인데, 스탠더드 차터드는 2018년 10월 HSBC 및 다른 많은 은행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는 무역 금융 승인 시간을 이제 거의 2일에서 4시간 미만으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많이 단축을 했죠. 자,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HSBC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그 HSBC 간부가 나와서 이야기했죠. 우리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및 이제 암호화폐를 사용을 해서 송금을 진행하게 될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는 그 영상을 통해서 HSBC 이외에 다른 은행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탠더드 차터드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이제 강하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발표가 최근에 났지만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동안 계속 준비를 해왔음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이 이 은행의 총 무역 금융 거래가 2017년과 같은 9조 달러에 달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무역 금융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은행들은 국제 무역의 투명성과 보안을 증진하는 동시에 프로세스를 가속화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스탠더드 차터드 역시 영국계 다국적 은행입니다. 어제는 무슨 소식이 있었죠? 예, 영국계에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은행이 또 리플사의 기술을 정식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송금을 진행을 12월 말에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거기서 저희가 주목했던 것이 인스턴트 세틀먼트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계속 이어질 듯 말 듯 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영국 은행에서 이 엑심뱅크 같은 경우도 영국 은행이죠. 영국 쪽 금융계에서 움직임, 그리고 아시아 쪽, 저희가 아시아 쪽도 앞서서 알아봤는데 아시아 쪽도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영국에서 아시아가 다시 한번 스탠더드 차터드 싱가포르 지사장 이걸 통해서 이렇게 아시아와 영국이 이어지고, 다시 한번 영국에서 중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쪽까지 해서 중동으로 이렇게 쫙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오버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최근에 1년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그렇게 딱딱 연결이 되는 것을 이제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미국 쪽만 해결이 된다면 미국에서도 큰 움직임이나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셧다운이 잠깐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고, 차라리 이 해결이 돼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서 셧다운이 영원히 끝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약간 횡설수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형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2019년에는 은행의 암호화폐 위탁이 증가할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암호화폐 영상에서 메인으로 다룬 적이 있는 그런 기사죠. 이제 은행들이 점점 암호화폐를 이제 보관을 해주고 그것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또한 이제 암호화폐를 맡아서 현금으로 인출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분이 재미로 이것을 만드신 것 같은데, 비트코인과 XRP 어떤 것이 더 나은 투자이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격을 산정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10년 후에 한 비트코인 하나가 1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0년 후에 XRP가 개당 200불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3,500불을 동시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예상이 맞아 떨어졌을 경우에 어떤 것이 더 이득이냐. 10년 후에 비트코인은 이제 100만 달러가 될 것인데 XRP를 3,500불치를 사게 되면은 220만 달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비트코인을 살지 XRP를 살지 너무나 쉬운 결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재미로만 보면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 10년 후가 된다라면은 비트코인과 XRP가 계속해서 사업적으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다라면은 이 가격은 이제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XRP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코인들 몇 가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닛2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암호화폐 시간에 잠깐 동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새로운 코인을 만드는데 이 코인의 목표는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XRP를 앞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여하는 대학으로는 MIT 공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바클리 등 이제 유명 대학 교수들이 모이는데요. 이들의 목표는 초당 10,000건에서 100,000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코인을 만드는 것이고, 이 코인을 통해서 실사용은 물론 XRP처럼 결제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볼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은 비츠파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제목만 보셔도 이렇게 나와있죠. 리플사의 라이벌인가. 비츠파크는 그들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준다. 또 이 회사 역시 결제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은행 계좌가 없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이제 홍콩에 본사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제프 토큰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토큰이고요. 여기에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서비스를 사용해서 국제 송금 및 이제 결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라면은 고객들은 송금을 할 때 돈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보상까지 받기 때문에 오히려 송금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리플사와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리플사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들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으나 우리는 소매점이나 기관 사용자 모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신흥 경제국에서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리플사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은 이미 다 생각을 해놓고 모바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죠. 이러한 모습들이 있고요. 이제 비츠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본부는 홍콩에 있고요. 최초의 국제 현금 인출 송금을 지원을 했고 아프리카 및 아시아 전역에서 특히 홍콩에서 현금 인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츠파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만은 최종 사용자는 통화를 암호화폐로 변환할 필요가 없이 모든 복잡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제 송금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먹을 게 많고 이제 파이가 크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진출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제 국제 송금 및 결제에 지원한다는 회사들도 벌써 한 제가 3-4개 정도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리플사가 훨씬 더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공신력 그리고 인지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각국의 중앙은행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회사인데 그 어느 어떤 회사가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신생기업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들에게 있어서는 마케팅하는 데에서 굉장히 이제 벽에 많이 부딪힐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리플사에 관한 악성 기사를 내고 싸움을 걸었던 회사가 이제 메사리라는 회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회사에서 ICO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ICO인데 지금도 진행할 계획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ICO 페이지에 이렇게 떡하니 이름을 올려놓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강하게 지지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노이즈를 만듦으로 해서 더 많은 관심을 받으려고 한 것인지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회사는 ICO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잠시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폼플리아노가 또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하락장 때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들을 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락장 때 이렇게 많이 사신 것들이 나중에 이제 가격이 크게 오름으로써 보상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꽤 좋고 멋진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막 욕을 하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 마음들은 이제 저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앞에서 돈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답답할 만도 하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마켓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그 마음, 흥분된 마음이 좀 진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하락장을 거의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횡보 후 상승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인데,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데빗 카드로 동네 ATM에서 이제 직불카드죠. 직불카드로 동네 ATM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최하는 회사는 리버티 X라는 회사이고요. 앱을 설치를 하고 계좌가 승인받게 된다면은 뉴욕에 있는 시민들은 이제 근처 ATM 기기에서 하루 최고 3,000불까지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굉장한 발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동네 ATM에서 이제 비트코인 전용 ATM도 아니고 동네 ATM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동네 마트에서 이렇게 동전 바꿔주는 기계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고 실행도 되고 있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동네 ATM 기계에서 XRP를 살 수 있게 되는 날도 멀지 않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저에게 약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나노레저 S를 만드는 레저 회사죠. 제가 이 회사의 그 판매 파트너로서 이렇게 승인이 돼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링크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추천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나노레저 S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저에게도 이렇게 부분별로 이렇게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미래의 레저사의 제품을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링크를 사용해 주시면은 이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께서 제 유튜브 채널을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전달해드린 이 소식들이 여러분들께서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데 특히 XRP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아실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